안녕하세요. 오늘은 제5과 역사와 관련된 한자성어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5. 지난 시간의 기록. 이 단원에서 내 목표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기,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한자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여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옛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 중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일화로부터 전해진 것이 많다. 그 중에서도 여러 왕조의 교체를 겪으며 변화를 거듭한 중국의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를 통해 당시의 생생한 역사 현장을 경험해보자. 오늘 배울 한자성어는 역사에 관한 한자성어인데 우리 역사가 아니라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 때 만들어졌던 한자성어 6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새로 나온 한자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학교에 등교하여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교과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생각 싹틔우기 장수 2명이 나와 있고 밑에 문제가 있네요. 장기놀이 배경이 된 두 나라는 어디일까? 여학생들이 잘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장기판에 상대편 한자들이 쓰여 있는 글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빨간색으로 한나라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파란색으로 초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놀이는 오늘 공부할 우리 한자 성어와도 관계가 깊은데 중국에 항우라는 사람의 초라는 나라가 있었고 유방이라는 사람의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운 전쟁을 초한전이라고 하고 그 역사서를 초한지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유방이 이기게 되죠. 한나라 유방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를 둘 때 고수는 빨간색 글자에 한을 잡고 하수는 파란색의 초를 잡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중국 초나라와 한나라, 초나라의 항우와 유방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교과서를 보죠. 오늘 우리 교과서에는 한자 성어 6개, 또 문장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애니메이션으로 이 한자 성어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고 먼저 한자적인 해석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으로 교과서에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국사무쌍, 나라국, 선비사, 읍술무, 견줄쌍. 해석 순서는 1, 2, 4, 3. 겉뜻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국사, 나라의 선비 혹은 나라의 인재 중에 무쌍, 견줄자가 없다.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자, 속뜻은 여럿 가운데 뛰어난 재주와 실력을 갖추었다. 또는 그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국사무쌍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한신이라는 장수입니다. 이 한신이라는 장수는 처음에 항우가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항우의 진영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항우가 이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글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 실망한 한신은 다시 서쪽 유방의 진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유방의 진영에 왔는데도 유방 역시도 항우의 능력을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큰 직책을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실망한 한신은 유방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승상이 깜짝 놀라 한신을 데려옵니다. 그러자 유방이 묻습니다. 승상은 다른 장수들이 도망을 가도 데려온 적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한신이 도망갔는데 그를 데려왔소? 그러자 승상이 유방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장수들은 얻기가 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한신 같은 사람은 나라의 인재 중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나라의 인재로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아랫부분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장, 여러 제장수장, 제장, 여러 장수 중, 장수들은 이자는 여기서는 쉽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으로 쓰일 때는 바꾸다, 역자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이로 쓰였으니까 쉽다, 잘 알아두시고, 득은 얻다. 귀이자가 문장 말미에 쓰일 때에는 귀이가 아니라 뭐뭐할 뿐이다 라는 한정 종결사입니다. 뭐뭐할 뿐이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5글자를 다시 한번 해석하죠. 여러 장수들은 득 얻는 것이 쉬울 뿐입니다. 그 말은 다른 장수들은 우리 여기를 떠나도 다시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여 신자는, 믿을 신자는 한신의 신자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한신여 같을 여자, 같은 사람 자자, 한신 같은 사람에 이르러는, 한신 같은 사람에 이르러는 국사무쌍입니다. 나라의 인재로 견줄 자가 없습니다. 나라의 인재 중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황후가 한신을 드디어 한나라 대장군에 임명하게 되고, 한신을 얻은 유방은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말한 한자성어가 국사무쌍, 나라의 인재로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기화가거, 한자대로 풀이하면 1, 2, 4, 3. 기화, 기이한 재물, 진기한 재물은 뭐뭐 할 만하다. 그거는 소유하다, 쌓아두다. 소유할 만하다. 해석 순서 1, 2, 4, 3. 겉뜻, 기이한 재물은 쌓아둘 만하다, 소유할 만하다. 속뜻이 중요하죠. 속뜻. 진기한 물건은 잘 두면 나중에 큰 이익이 되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로만 봐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자, 이 숨겨진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중국 한나라 때 유명한 장사꾼 여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잘 했는데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싸게 사다 비싸게 파는 그러한 거상이었죠. 하루는 이 사람이 조나라를 가게 되는데,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온 진나라의 왕자 자초가 있었습니다. 그 자초라는 왕자를 보자마자 했던 소리입니다. 기이한 재물은 소유할 만하군 하더니 자초에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자초가 진나라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낙양의 수만호의 제후로 봉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비롯된 말로 현재는 별 볼일 없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큰 가치를 지니는 물건 혹은 그러한 사람을 얘기할 때 기화가거, 기이한 재물은 소유할 만하다. 두 번째 한자성어 지록위마. 지자는 명사로는 손가락 지지만 여기에서는 동사로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록은 사슴 록자, 위는 뭐뭐라고 하다, 말 맞자. 해석 순서를 보면 2, 1, 4, 3. 겉에 드러난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사슴을 손으로 가리켜 말이라 하다. 속뜻이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속뜻, 아닌 것을 그러하다고 우기다, 억지 주장. 동그라미 2번,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다. 이 한자성어는 진시황의 둘째 아들이고 2세 황제로 일컬어지는 호해라는 인물과 당시 간신이었던 조고와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둘째 아들인 호해가 2세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호해라는 인물은 어리석고 무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고라는 간신은 그 호해 2세 황제를 등에 업고 전행을 일삼게 됩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루는
다른 신하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게 되죠. 황제 앞으로 사슴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폐하, 제가 좋은 말을 한 마리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어리석은 이세 황제도 말하고 사슴을 구분 못하지는 않죠. 승상 오야라, 승상이 잘못 알고 있군. 지록이마로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군. 그러자 조고가 말입니다. 억지 주장을 하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신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이것이 말인지 사슴인지. 그리고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말이요 사슴이요. 그러자 조고의 권세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모두 조고 편에 서서 말이라고 하고 충직한 신하들은 사슴이라고 합니다. 후에 이 조고는 자신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던 충직한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지록위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면초가 넉사자 얼굴면자, 그러니까 사면하게 될 이 면자는 방향을 뜻합니다. 사면은 네 방향이니까 동서남북을 뜻하기도 하고 사방을 뜻하기도 합니다. 초가, 초나라 초자 노래가자, 초나라 노래. 그 뜻은 1, 2, 3, 4가 되겠지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 소리가 들린다. 혹은 사방이 초나라 노래다. 속뜻은 아무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 혹은 적에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뛰어났던 황후는 유방과의 싸움에서 매번 이기다가 마지막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도 워낙 무서웠던 황후를 이 유방의 군사는 10겹으로 포위를 하게 됩니다. 포위하고 나서 항복한 초나라 군사들에게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홀로 갇혀있던 황후의 작은 군대들은 초나라 노래소리를 듣고 고향이 그리워 또 뿔뿔이 항복하게 됩니다. 결국 황후는 자결하게 되죠.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황후가 혼잣말로 짓거린 말입니다. 밖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가 들리자 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라가 천하를 얻었단 말인가. 모두 사면이 초나라 노래소리뿐이군. 여기에서 나오는 한자성어 적에게 고립되어 도움받을 길이 없다. 혹은 도움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을 사면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2개 남았네요. 다다익선, 만을 다자, 익자는 이로울 익자지만 여기에서는 더욱이란 뜻입니다. 선은 좋다. 그럼 1, 2, 3, 4의 해석 순서니까 겉뜻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속뜻은 돈이나 재물 혹은 수나 양이 많을수록 유리함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한신이라는 장수와 유방에게서 이루어지는데요. 한신의 도움을 받아 항우를 꺾고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하루는 술자리 연회를 베풀어서 한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장군, 내가 만약 군대를 거느린다면 얼마 정도 거느릴 수 있겠소? 그러자 한신이 유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폐하께서는 10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유방은 뿔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100만 대군이었기 때문에 자기 한신보다 자신이 못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대묻습니다. 그럼 한신 장군은 얼마 정도를 거느릴 수 있소? 그러자 한신이 얘기를 합니다. 저야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한신에게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아차린 한신이 얼떨결에 수습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한 폐하께서 10만 군사는 저와 같은 장수 10만을 의미하는 것이니 폐하가 저보다 낫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한자성어가 병지장, 장지장이란 한자성어입니다. 나중에 좀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토사구팽, 토끼 토자입니다. 죽을 사자.
토끼가 죽으면 구팽, 개의 구자, 사냥개 구자입니다. 사냥개가 팽, 삶아진다. 뜨거운 물에 삶아진다. 해석 순서는 1, 2, 3, 4.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가 삶아진다.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뜻합니다. 나중에 이 유방은 한신을 모반죄로 처형하게 되는데 처형장에 끌려가는 한신이 했던 말입니다.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가 삶아지는군. 그럼 이때 토끼는 유방과 경쟁했던 항우를 뜻하고 사냥개는 한신을 뜻하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 이것을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곁들였는데요. 여기에 책에 쓰인 대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천 열매 맺기, 역사적 사건을 품은 성어 알기. 항우는 중국 진나라 말기의 무장으로 당대 최고의 대장부였다. 그는 진시황이 죽은 다음 해에 유방과 합세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초패왕이라 칭하며 천하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유방에게는 변방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유방은 항우의 박한 대접에 불만을 품었으나 그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다. 그래서 적절한 기회를 엿보던 중 한신이라는 장수를 얻었다. 한신은 원래 항우의 부하였는데 자신의 재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항우에게서 떠나 한나라 유방의 신하가 되었다. 한나라의 재상 소하는 유방에게 한신을 추천하며 나라의 장수 중 그와 견줄 만한 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한나라의 대장군으로 임명된 한신은 유방을 도와 항우를 토벌할 계획을 세웠다.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전쟁에서 유방의 우세가 굳어질 무렵 유방은 항우를 추격하여 마침내 항우를 포위하였다. 이때 한나라군은 항우의 막사를 에워싼 후 붙잡았던 초나라군을 시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랫소리에 항우는 초나라의 요새가 이미 함락되었다고 여겨 전의를 상실하였다. 한신의 도움으로 천하를 정복한 유방은 한나라 왕실의 안정을 위해 점차 개국 공신들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한신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유방은 한신의 재주를 경계하며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자신을 평가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한신은 유방에게 10만 군사를 거느릴 능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유방이 한신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물었다. 한신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 유방에게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비밀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유방은 모든 제후를 불러들여 한신을 체포하게 하였다. 이에 한신이 탄식하기를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삼키고 새 사냥이 끝나면 활은 창고에 처박히며 적국을 무너뜨린 후에는 공신이 죽는다더니 과연 이제 내가 잡아먹히는구나 라고 하였다. 자, 잘 들으셨죠? 짤막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선생님이 언급했던 국사무상, 사면초가, 다다익선, 토사구팽, 기화과거 빼고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을 보죠. 연극 대본 이야기가 나오네요. 역사적 사건을 품은 성어 알기 해가지고 모든별로 역할놀이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 가꾸기 43쪽 상단에 동물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네요. 토끼, 토, 개, 사냥개라고 그랬죠. 개구, 기러기 안, 큰 기러기 홍, 돼지 돈, 사슴 녹. 거기다 문제 하나만 적어볼까요? 문제, 다음 집필고사에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한자 중 뜻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보기 한자들의 공통점은 보기 한자들의 공통점 그러면 동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우리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 자,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하면 주로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한자성어에는 고사성어에는 옛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배경이 되는 한자성어들이 약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 4개가 나와 있습니다. 함흥차사 이성계와 관련된 한자성어로 신부는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 함흥간 사신이란 뜻이죠. 삼마태수 깨끗한 관리 조선 중종 때 송흠이라는 관리가 청렴한 관리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 별명이었다고 해요. 계란유골 황희정승과 관련이 깊은 사람으로 세종대왕 때 영의정 벼슬을 했던 황희정승의 이야기입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라는 뜻으로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뜻을 얻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고사성어의 유래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함흥차사, 삼마태수, 계란유골 여기다 문제를 하나 적어볼까요? 다음 성어들 중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성어를 모두 고르시오. 다음 성어 중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성어를 모두 고르시오 하게 되면 함흥차사, 삼마태수, 계란유골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형성평가를 해보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1번 겉뜻과 속뜻을 참고하여 알맞은 성어를 한자로 써보자. 자, 가로 열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다. 사슴록 말마가 들어간 한자성어 지록 위마. 세로 열쇠 세 마리 말을 타고 오는 수령 세 마리 말이니까 삼마 수령 태수 깨끗한 관리. 공통된 한자 말마자가 있네요. 자, 2번 좋은 문제입니다. 성어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라. 자, 6개의 한자 성어가 있고요. 2번에 일기의 내용과 어울리는 성어. 자, 오늘 아침에 집 근처 과자가게에서 사은품을 나누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뛰어나갔다 넘어졌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릉동이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엉망이 되어버렸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가보았지만 소진되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자, 이런 경우는 안 좋은 일이 겹친 경우죠. 재수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법이다.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모처럼 기회를 만나도 뜻을 얻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성어 황희, 세종대왕, 계란유골 가가 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역사적 인물들과 관계없는 성어를 골라라. 자, 관계 있는 성어들을 보면 되겠죠. 계란유골은 아까 우리나라 거니까 아니고요. 나 함흥차사도 우리나라 거니까 아니고 다다익선 관계가 깊죠. 맞습니다. 사면초가도 맞고요. 토사구팽도 맞습니다. 기화과거는 여부리와 자초의 이야기니까 그럼 답은 나, 가, 낫, 바. 그래서 1번에 나, 5번에 바가 되겠습니다. 밑줄친 기억의 의미과 뜻을 써보라. 자, 기억은 아까 수업 중에 얘기했었죠. 쉽다란 뜻일 때는 이지만 바꾸다의 뜻일 때는 여기였다. 여기서 쉬울 이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단원에서 내가 성취한 수준을 확인해 보자. 자, 백유지효는 백유가 잘못을 저질러 어머니께 매를 맞다가 너무 아파서 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다. 맞습니까? 자, 예, 아니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고요. 잘못을 저질러서 애가 아파서 운 게 아니었으니까 아니요라고 답을 해야 되겠죠. 2번 풍수지타는 타양에 있는 자식이 고향에 계신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자, 타양에서 고향의 부모를 생각하면 구름을 보고 했던 적인거래 망운 지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이라고 표현했었죠. 자, 3번 단어 마무리 3번. 반포지연은 까치 새끼가 자라서가 아니라 까마귀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아닙니다. 4번 조장은 남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나 그런 재주, 이거 아니죠. 뛰어난 재주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국사무상, 뭐 압권 또는 궁계일학 그런 단어들이었고, 조장은 안 좋은 일을 부추기다의 뜻이었죠. 26번 수주대토와 각주국엄은 모두 어리석음을 탓하는 상황에 쓴다. 맞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 우공이사는 미련함을 꼬집는 상황이나 끈기 있는 노력을 칭찬할 때 쓰인다. 자, 두 가지 경우 모두 맞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기다 그랬으니까. 28번 아주 외롭고 곤란한 지경일 때 사면초가. 자, 항우의 사면초가 맞지요. 8번 토사구팽은 토끼와 개의 다툼에서 개가 이겨서 토끼를 응징하는 내용? 아니지요.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고, 국사무상은 천하에 둘도 없는 뛰어난 인재?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원 마무리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국사무상. 항우의 힘이 너무 강하여 우리 진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군. 장수와 병사들마저 달아나고 있으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승상은 달아났다고 들었는데 어찌 돌아왔는가? 폐하, 저는 달아난 것이 아니라 뛰어난 인물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천하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그래? 그게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한신입니다. 오호, 그 자는 말단 지휘관 아닌가? 한신 같은 자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폐하, 여러 장수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한신과 같은 사람은 천하에 둘도 없는 인재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등용해 보십시오, 폐하. 좋다. 내 자네를 믿고 그를 등용하겠다. 한신에게 대장군의 지위를 주어라. 자, 국사무상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록위마, 아까 조고라는 간신 이야기 선생님이 했었죠. 어린 왕을 앉혀두고 내 마음대로 권세를 휘둘러야 하는데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신하를 어떻게 가려낸다.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폐하, 제가 폐하께 좋은 말을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승상이 잘못 알고 있어.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시오. 이것은 사슴이요. 폐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이것은 분명 말이옵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니. 다른 대신들이 보기에는 어떻소? 이것이 사슴이요, 말이요? 말로 보입니다, 폐하. 폐하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틀림없이 사슴입니다. 사슴이라고 대답한 신하들은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로구나. 저들만 없다면 이 나라는 내 뜻대로 할 수 있겠구나. 우선 저들부터 없애버려야겠다. 자,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하다. 사면초가, 황후의 이야기.
병사들이여, 항우를 쫓아라. 예, 폐하. 초나라 왕은 포위됐다. 어서 나와 항복하라. 이걸 어쩐단 말인가? 우리 병사들은 정말 모두 무너진 것인가? 아름다운 초나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건 우리나라 노랫소리가 아닌가?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내 운명도 여기에서 막이 내리는가 보구나. 자, 사면 초가, 사방이 초나라 노래다. 적에게 고립되어 원조받지 못하는 상황, 외롭고 힘든 상황을 사면 초가. 관련 있는 인물은 황후와 유방. 자, 그 다음 다다익선. 자, 많으면 많을수록 드디어 좋다. 항우를 물리쳤구나. 고생이 많았다. 예, 폐하.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항우를 물리치고 나니 한신의 재주가 오히려 나에게 부담되는군. 여보라, 한신을 들라하라. 예, 폐하. 폐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들라 했네. 자네가 보기에 내 능력은 어떠한가? 폐하께서는 10만 군사를 거느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가? 그럼 한신 자네의 능력은 어떠한가? 폐하, 저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네가 그토록 많은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면 왜 짐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가? 저는 많은 군사를 통솔할 능력이 있지만 폐하께서는 저와 같은 장군을 통솔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돈이나 재물 따위의 수나 양이 많을수록 유리한 상황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한신이 이것 때문에 죽게 되죠. 이제 폐하,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역시 한신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여보라, 제후들을 모두 들라하라. 제후들이여, 이 나라 장군 한신이 반역을 꾀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모두 힘을 합쳐 반역자를 체포해 주시오.